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는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닥을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요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흐름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말씀해 주셨겠지만 정말 코스닥 정말 좋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코로나 때 한번 급락한 거 해서 빠진 거 그 이상 회복하고도 이미 넘어서고 있어서 그렇죠. 어느덧 700선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빠른 회복은 전 세계에서 나스닥을 제하고는 없는데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 중에서도 가장 거래대금 증가나 상승률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코스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또 시장의 흐름, 특히 시장의 새로운 신규 자금이 코스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그분들이 역시나 지금 최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일단 좀만 조정을 받아도 금방 또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회복되고 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림을 이렇게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 야, 2000년대 생각 참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때는 이제 종합주가지수라고 얘기했죠. 거래소는 그냥 쉬고 있었는데 코스닥 혼자서 진짜 열심히 막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의 그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아, 이것도 또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2000년대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굉장히 코스닥 중심으로서 움직였는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굉장히 폭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 초에 IT 버블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일단 왜 코스닥이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진단 키트니 뭐 코로나 관련된 해서까지 이제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들에 대한 일단 그게 시가총액 커지 있고 또 자금에 대한 회전율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코스닥보다 못하는데 코스닥은 좀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이제 신규 자금 유입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면서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 좀 경제에 대한 정상화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또 글로벌 자금 특히 외국인의 동향도 최근에 좀 코스닥 외국인조차도 코스닥에 대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아무래도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의 현상이 아니라 코스닥 전반적에 대한 이런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이 코스닥의 상승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거래소 시장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알고 있었던 뭐 굉장히 큰 기업들 KT 그다음에 뭐 한전, 포철 이런 기업들이 전부 시가총액 10위 밑으로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공간을 새롭게 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올라온 회사들의 옛날의 모습 자체가 코스닥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 이것도 지금 코스닥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아예 코스피는 보지 말고 코스닥만 해야 되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꼭 코스피라 해서 나쁜 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중에도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 중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언택트와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꼭 코스피라고 해서 안 좋고 코스닥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을 꼭 가려서 하지 마시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나 종목을 좀 잘 추려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나 종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역시 이제 바이오하고 언택트 종목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뭐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언택트는 뭐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예, 예. 일단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언택트 관련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이 일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국형 뉴딜 할 때 역시나 관련된 게 디지털 뉴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언택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대장주는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 카카오 당연 이런 거겠고요. 그와 관련 또 이제 전자결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NHN 사이버 결제나 한국 사이버 결제나 아니면 또 온라인 교육, 뭐 아이스크림 에듀, 뭐 YBM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등등해서 하여튼 이제 좀 시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자동화 언택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관련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꼭 뭐라고 요것만 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IT 업종의 인터넷 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업종, 그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전자결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아마 그 모든 그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 테마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그 특징과 맞게 제일 처음에는 에이스 되는 주식으로서 갔다가 네.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서 이렇게 앞으로도 아마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좀 전에 한번 그 잠깐 말씀을 하셨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또 했었고 그런데 이번 주에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튼 우리의 그 관심권 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고 이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고요.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그린 뉴딜, 그러니까 친환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한 이제 혁신 이렇게 입단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디지털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부터 해서 뭐 에너지 재생, 에너지 효율화 이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기존 산업을 뭐 빅데이터, 자동화, AI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원래 뉴딜이 옛날 미국이 대공황 때 일자리 창출한 것처럼 이런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그린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혁신 요 세 개에 대해서 50만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나 기존에 있는 큰 장치 산업, 굴뚝 산업이 있는 코스피보다도 이런 IT나 뭐 바이오나 뭐 친환경 등등이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역시 코스닥 업종에 코스닥에 좀 더 수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최근에 코스닥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게 얼마만큼 힘을 갖느냐 그리고 처음에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 IT 붐이 불었던 것도 물론 세계적으로 IT가 활성화됐던 때의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외환위기로 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 도산을 했고요. 그렇게 생긴 틈사채를 우리 정부가 벤처기업을 통해서 메꿔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판 뉴딜도 이 그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좀 영향을 오랜 시간 동안 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여쭤봐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중 관련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소식도 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관련되는 업종이나 수혜주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일단 한중 그 관련해 가지고 개선되는 소식서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에 뭐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전화 통화를 해서 올해 안에 방한을 하겠다. 그게 있었고요. 또 제가 어제 중국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서치해 보다가 중국 인민일보에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났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에서 중국에 보면 자선총회라고 중국 정부 산하의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올해 6월 20일 날 그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의 언택트 온라인 자선 공연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그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예. 뭐 UM이 위아더 월드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장사 VT GMP의 자회사 케이블리가 주관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총 5개 국가인데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이렇게 예. 5개 국가에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 주요 스타디를 출연합니다. 예를 뭐 중화권은 뭐 주걸륜, 장하구, 성룡, 예. 뭐 일본은 뭐 기무라 타쿠야, 그리고 한국은 아직 발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예. 글로벌 탑스타들에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이제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 화면 보시면요, 이게 중국 자선총회 공식 발표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번 5월 20일 날 중국에서 양해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중국 양해 이 전후 15일 동안 국가적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끝나고 15일 후에 해서 6월 20일 날 이 온라인 자선 공연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예. 방한을 해서 이제 거기에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거의 다 됐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업종은 당연히 중국 관련된 업종 중에서 뭐 기존에 뭐 화장품, 엔터 등등이 있고 예. 관련된 수혜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회사 케이블리를 보유한 VT GMP가 예. 앞으로 이렇게 중국 관련된 그 대중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지고 앞으로 이 모든 걸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자선 공연을 계기로 해서 예. 한중 간의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좀 풀려가지고 예.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예. 토픽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종목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것들 일단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중국 관련돼서인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큐버 엔터테인먼트. 일단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온라인 콘서트가 다시 열리면은 예. 과연 어떤 가수들이 출연할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업사이드가 큰 데가 어디냐 보니까 큐브엔터예요. 예. 큐브엔터 보면 일단 여자 아이들이라고 걸그룹이 있는데 예. 최근에 그 오마이갓이라는 신곡을 내서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1등을 차지했고 요게 한번 보실 게 그 같은 엔터 사주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한 3년 전쯤에 트와이스란 걸그룹이 맨 처음 데뷔해서 인기를 끌었을 때 2017년도쯤에 주가가 고작 5천 원이었어요. 네. 5천 원이었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2018년도 말쯤에 한 4만 원까지 무려 8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자애들을 보유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마치 그 과거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그 바로 초기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이번 그 언택트 공연의 그 여자 아이들도 정식적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국 관련된 모멘텀까지 붙어서 앞으로 상당히 큐브 엔터가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 큐브 엔터테인먼트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IA 네트워크스입니다. 예. 혹시 양자 암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자 암호요. 양자 암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보안 있잖아요. 해킹. 예. 요즘에 해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 해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암호가 일단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전에 어저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서요. 갤럭시 A 퀀텀이라는 휴대폰을 출시하기 5월 22일 날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요 안에 이제 양자 암호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양자 난수 생성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불규칙한 숫자 패턴을 생성해서요. 이 암호를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해킹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핵심 모듈 부품을 바로 이 IA 네트워크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그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방역이 중요한 것처럼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도 해킹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해킹 보안에 있어서 양자암호 기술은 가장 최신 핵심 필수 기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핵심 기술을 IA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 IA
네트워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IA 네트워크스. 예. 또 IA 하나는 네트워크스. 예, 그럼 마지막 종목이 하나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예, 코아시아. 일단 여기가 해야 될 게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예, 그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등록이 됐습니다. 예. 전 세계 한 12개, 국내 6개, 해외 6개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파운드리 DSP로 등록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부가적인 사업부도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코아시아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아시아. 예. 큐브엔터, IA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코아시아. 예. 이렇게 이제 그 탑픽을 꼽아주셨습니다. 예. 예, 그 2분기 코스닥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2분기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겁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별로 좀 힘이 있겠지만 예. 일단 2분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의 관점이 앞부터 그 코로나 이후 2분기 이후에 대응과 실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일단 자금 유입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 일단 경제 정상화가 일찍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계속 견조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힘을 예. 낼 거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